자, 오늘은 제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수라도 다 동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들을 바라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무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나 이 얘기 진짜 하기 싫은데 잘 들어보세요. 이미 알고 계시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과거 수능 시험의 통계적 분석에 따르면 이 무관한 문장 파악의 이 유형에서는 정답이 2번, 3번, 4번일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이거는 추측을 위한 요령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인지적 자원을 할당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라고 해둡시다. 알았지? 그래서 요 2, 3, 4번을 좀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넘버링 되어 있지 않은 문장들을 정말 꼼꼼하게 보고 절대 변하지 않는 중심축, 그쵸? 변치 않는 중심축 바로 화제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화제 주제죠. 화제 주제. 그리고 이 화제 주제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는 그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눈동자를 함부로 굴리지 마라. 첫 문장부터 찬찬히 보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 꼼꼼히 들어가면 여러분들 너무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빨리빨리 보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어떤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가? 여기서 쿤이 업저브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anomalies라고 했는데 자 이거 여기 밑에 나오네요. 변칙 이례라고 하지요. 이런 변칙들이 stubbornly resist, stubbornly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resist, 저항해요. resolution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건 해결책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해결책에 엄청나게 거부한다는 겁니다. 변칙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오케이? 그리고 rather than, washing away, 없어지는 것보다는 했습니다. 그냥 씻겨 내려져 가는 것보다는, 사라져버리는 것보다는 그들은 이라고 하면 여기서 anomalies죠. 자, 얘네들은 쌓여요. pile up and a few may. 그리고 그 몇몇은 may come to be viewed. 보여지게 됩니다. 자, 수동태 as especially pressing 이라고 했습니다. 프레싱이라고 하면은 압박적인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압박적인. 그래서 긴급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특히 그 몇 가지는 이 변칙들 중에 몇 가지는 굉장히 프레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압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As researchers try to fix the problem.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counter examples 했습니다. counter 하면은 이게 마주보는 이라는 의미가 되면서 여기에서는 반대의 라는 뜻을 가져서 반례가 쌓인다. 반대의 예가 쌓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anomalies 자체가 변칙이기 때문에 알았지?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저항한다고 했잖아. 저항하면서 계속 그 변칙들에 대한 예가 counter examples가 될 거고 얘네들이 계속 쌓인다라고 얘기합니다. consequently라고 하는 이런 연결사는 결과적으로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결과적으로 그 분야는 혼란의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보자면 변칙은 존재하고요. 그들 중 몇 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면서 하지만 이 변칙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모르는 어휘가 있어도 쫄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쿼그마이어 수렁이죠. 이런 수렁, 지금 계속해서 이런 카운터 이그젬플들이 쌓이는, 반례들이 쌓이고 그래서 혼란의 상태가 되는 이 수렁에서 벗어나오는, 아우르브는 항상 내가 from이라고 했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the typical way, 그 아주 전형적인 방법은 development of fresh start, 새로운 출발, 점을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Equipped with a host of novel tools and concepts. 요건 됐고요. 그 다음에 as the new framework. 자, 계속 주어 동사에 우리가 이제 계속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됩니다. 새로운 틀이 빠르게 자리를 잡고 또 진전을 함에 따라 outdated questions. outdated 하면 구식이죠. 구식의 질문과 생각들은 set aside, 옆으로 치워지게 되면서 결국 얘네들은
잊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fresh start가 이제 또 순조롭게 갈 수 있겠죠. 여기까지 얘기가 맞아요. New observations.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관찰은 may lead scientists. 과학자들이 reassess and reaffirm the value of long-standing theories and hypotheses라고 했는데, 자, long-standing이라고 하면은 오래된이에요. 오래된인데, 오래된 이론과 가설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재확인할 수 있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있어봐. 여기서 봐봐, 여러분. 요때 이상한 거 알아채야 돼요. 왜냐면 오래된 질문들과 생각들이 옆으로 채워지고 잊혀진다라고 했어요. 근데 새로운 관찰들은 그 오래된 이론과 이런 가설들이 똑같잖아, 그치? 이것을 다시 그것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재확인한다고 했는데 지금 바로 이번 문장하고 상당히 다른 내용이 되죠. 그죠? 낡은 이론이 남아서 재평가를 받는다고 했는데 바로 앞문장에서 낡은 이론들, 낡은 어떤 생각들, 오래된 생각들은 제쳐두고 잊혀지게 된다고 했으니까 완전 상반돼요. 답 3번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끝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 older paradigm이 이 오래된 패러다임이 replaced by new one. 자, 여기서 또 대체된다라고 했잖아요. reaffirm, reassess 당하는 게 아니라 교체된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2번 문장하고 바로 흐름이 맞죠. 3번은 정말 아닌 거야. 요게 아니었던 거야, 요게. 알겠지? 그래서 자, 여기서는 4번도 맞고, new paradigm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new paradigm 가지고 쭉 이어가고 있으니까 older paradigm은 new one으로, new paradigm으로 교체가 되고, new paradigm은, 새로운 패러다임은 또 결국에는 crystallized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명확해진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당연히 3번일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문장을 안 읽을 수는 없지만 핵심어 중심으로 특히나 주어, 동사 중심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그 주어가 대명사면 무엇을 지칭하는지도 꼭 살펴보면서 꼼꼼하게 가야 돼요. 나는 정말 그런 말을 하기 싫어요. 2, 3, 4번이 많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인지적 자원, 바로 이 두뇌 능력이 굉장히 과부하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집중할 부분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문장에서부터 첫 그 넘버링 되어 있지 않은 문장들에서 변치 않는 중심축을 찾아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알았지?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밑에 내용으로 쭉 이어가 보는 것 꼭 여러분들 한번 시도하실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무관한 문장 맞추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이제 자세한 수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머스 쿤이라고 하는 과학 철학자가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근데 지금 observed라고 해서 이제 관찰했다인데 여기 뭐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 그래서 좀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쿤은 관찰했습니다로 저는 해석할게요. 무엇을 관찰했냐? 자, 중요한 거는 요 대절입니다. Sometimes anomalies stubbornly resist resolution. 자, anomaly는 뭐를 의미하냐면 변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것을 얘기해요. 변칙. 이례적인 것. 그러니까 이렇게 규칙적인 것도 아니고 원래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인데 근데 일어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기존의 지배적인 과학 이론이나 그런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예외적인 관찰 결과나 현상을 anomalie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변칙이 stubbornly 아주 고집스럽게 완강하게 stubbornly resist 저항한대요. 무엇에 저항하냐? resolution 바로 해결에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완전히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변칙 사례가 나타나는 것을 지금 쿤이 관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rather than washing away 라고 했어요. 자, 사라져 버리는 것 대신에 이죠.
그들은 쌓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바로 앞에 나왔던 anomalies를 가리키는 거고요. 이 변칙들은 쌓입니다. And a few, 그리고 그 몇몇은, 그들 중에 몇몇은 may come to be viewed as especially pressing. 자, 여기서 pressing이라고 나왔어요. 이거 이제 여기서 해석을 할 때는 무시하기 힘든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원래는 이게 압박하는 이런 의미로 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여기에서 더 확장되는 의미가 긴급한, 절박한이 있습니다. 자, 긴급한, 절박한 이런 의미로 가면 결국엔 무시하기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단어 하나의 뜻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가 확장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이런 뜻도 되고 이런 뜻도 되고 그리고 또 무시하기 힘든이라는 뜻도 된다는 것 다 생각해내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어쨌든 그 변칙들은 쌓이고 그리고 그것 중 몇몇은 아주 압박하는, 무시하기 힘든, 긴급한 것, 특별히 더 그러한 것으로서 이제 보이게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e viewed 하면은 수동태고요. 그죠? 뭐뭐로 보이게 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이 문제들이, 변칙들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쌓여가지고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는 것을 지금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As researchers try to fix the problem. 연구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자, 여기서 그 문제들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바로 앞에 나와 있었던 그 변칙들이 쌓여서, 그지? 요거는 변칙들이 쌓여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그 문제들을 이 연구자들이 해결하려고 시도할 때 해서 요 as는 when이에요. 시도할 때 counter examples accumulate. 아하. 자, 이제는 counter라고 하면은 요게 마주보는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편에 서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반대의라고 하는 의미의 반대의라는 의미의 이제 접두어인데요. 이게 examples하고 붙어서 반례가 됩니다. 반대의 것을 보여주는 예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 반례들이 점점 축적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어휘의 뜻들이 계속 나와서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아까 pile up하고 이 accumulate 같은 의미입니다. 축적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반례들이 축적되면서 결과적으로 자, 그쵸? 여기 consequently 잘 기억해 두세요. 결과적으로 the field 그 분야는 enters 어떤 것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상태가 됩니다. a state of crisis 위기 상태로 접어든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consequently 선생님이 그 연결사와 문두의 기술에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라는 뜻이죠. 그래서 as a result로도 바뀔 수 있고 그리고 therefore도 될 수 있고 따라서라고 하는 therefore도 될 수 있고 hence도 될 수 있는 거 알아두시면서 그 다음 문장, 그 문장이 되게 중요한 문장이죠. 요 연결사 다음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분야가 위기 상태로 접어든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위기 상태예요?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자, 여기 이례적인 것은 기존의 이론이나 패러다임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쌓여.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돼. 그래서 또 이렇게 반례들이 축적이 돼.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더 이상 기존의 이론이나 패러다임이 그 신뢰가, 패러다임에 대한 신뢰, 그 기존의 이론에 대한 신뢰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위기의 상태로 그 분야가 접어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흐름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서 the typical way, 전형적인 방법.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out of라고 하면 from이에요. 그리고 this quagmire라고 해서 이거 수렁이라고 밑에 뜻이 나와 있었죠. 아까 문제 풀 때. 이 수렁의 밖으로 나오는 그런 전형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바로 위기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런 수렁에서 이제 벗어나는 전형적인 방법은 is the development. 자, 여기 보어 구조. the development of a fresh start. 이 새로운 출발점의 개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출발점은 뭘 하는 거냐면, 자, 지금 여기 사이에 사실은 which is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그 새로운 도구와 개념을 갖춘 여기서 host of 나왔네. 다수의 새로운 도구와 개념을 갖춘 해서 equipped with 나오고 그런 새로운 출발점의 개발이야말로 이런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결국 무슨 얘기를 하나요? 여기 이 부분은 판을 갈아엎자라는 겁니다. 판을 아예 갈아엎자. 그래야 이게 새롭게 여기서 지금 fresh start 나왔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존의 이런 이론이나 패러다임을 이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판을 다 갈아엎자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 이것이 해결책이다. 아주 전형적인 해결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s the new framework rapidly establishes itself. 자, 새로운 틀이 이제 빠르게 스스로 자리가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자리를 잡고 and makes progress. 그리고 진전을 이룰 때. 자, 여기에서 동사 establishes,하고 makes하고 병렬 구조인 거 알아두시고요. 특히 여기 itself 나온 것 꼭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as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as의 의미가 이번에는 무슨 의미가 될까요? 자, 뭐뭐 하면서 라는 의미가 됩니다.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접속사예요. 그죠? 지금 이 지문에서는 as가 총 3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또 세 번째 문장에서 보면은 이때는 when의 의미, 뭐뭐 할 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뒤 앞에 as, 뭐뭐로 보이다 라고 해서 뭐뭐처럼 뭐뭐같이 라고 하는 그런 비교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굳이 보자면 as 다음에 이렇게 현재 분사가 나온 것은 주어가 생략이 되면서 원래는 접속사인데 주어가 생략이 되면서 이렇게 현재 분사가 뒤에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as가 각각 다른 의미로 3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업버 포인트로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옆에 좀 표를 띄워 드릴 거예요. 보시면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as의 의미는 꼭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표 꼭 보시고요. 지금 잠깐 멈추시고 이 표를 캡처하시거나 내지는 여러분들께서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전치사로서의 표현은 이렇게 뒤에 이제 명사가 오죠. 그래서 뭐뭐로서, 뭐뭐처럼, 그리고 뭐뭐의 관점에서 이렇게 되고요. 접속사로 나올 때는요. 우리가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의 의미랑 똑같습니다. 시간, 이유, 그리고 양보, 비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 이 의미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 as, 지금 이 지문에서 쓰인 as들은 다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러면서 지금 뭐뭐 하면서예요. 뭐뭐 하면서. 그래서 새로운 틀이
빠르게 자리 잡고 진전을 이루면서 outdated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구식의 옛날에 오래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식의 그런 질문과 아이디어들은 are set aside 하면은 옆으로 제껴두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요 이제 무시하다. 그래서 좀 보면은 제쳐두다도 되지만 여기에서의 의미는 무시하다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비동사랑 함께 쓰였기 때문에 수동태가 나와서 무시되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구식 질문과 아이디어는 무시되고 and eventually 결국에는 they are forgotten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they는 바로 앞에 나왔던 outdated questions and ideas가 되겠죠. 그리고 when this happens 이것이 일어날 때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this가 가리키는 것은 뭘까요? 그 내용이 조금 깁니다. 이 바로 outdated questions and ideas들이 무시되고 잊혀지는 것, 그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when an older paradigm is replaced by a newer one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즉이에요, 즉. 그러니까 지금 요 when this happens 하고 나서 그 일이 일어나는 곳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합니다. 더 오래된 패러다임들이 is replaced by a new one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newer one 했을 때 요 one은 앞에 나오는 패러다임을 가리키고요. 알았지? older paradigm, newer paradig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오래된 패러다임들이 교체되고 새로운 것에 의해 교체될 때, 자, 여기서도 수동태가 나왔지요. 그렇게 될 때, we have, 우리는 갖게 됩니다. 무엇을 갖게 되나요? What Kuhn calls a scientific revolutions. 쿤이 불렀던, 뭐라고 불렀던, 자, 여기 목적어가 없고요. 이 what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면서 언제나 관계대명사 what은 어떻게 우리가 알죠? 바로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쿤이 과학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패러다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요 패러다임의 의미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수능에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좀 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한 시대의 공동체가 공유하는 이론입니다. 공유하는 이론, 법칙, 방법, 가치관 이런 것들의 총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세상을 보는 틀이나 혹은 안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요 패러다임의 의미를 꼭 아셨으면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문장을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the new paradigm, 새로운 패러다임은 마침내, eventually, 결국에 이 소리죠. 결국에 crystallizes, 확고해진다. 자, 크리스탈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크리스탈 하면은 수정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이 수정이라는 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구체화된다라는 의미도 듭니다. 왜 크리스탈이 만들어지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 크리스탈 만들어지는 게 그래요. 그래서 무엇으로 구체화되다. 내가 요즘 글씨를 영 못 쓰네. 그치? 여러분들이 받아 적기에 너무 안 좋게 쓰고 있는 게 보여서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구체화되다 이 표현 지금 crystallizes into 라고 하는 이 표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은 구체화됩니다. 확고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바로 normal science, 정상적인 과학으로 구체화가 되고요. 지금 콤마 한 다음에 adapting a consensus building role 이라고 되어 있는데 adapting이라고 하면은 자 이게 채택하다, 맡다 이런 의미도 돼요. 여기 role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역할을 맡았는데 consensus
합의가 되는, 합의를 형성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빌딩이 여기 지금 딱 붙어 있어서 합의를 형성하는 그런 역할을 맡으며, 그리고 producing fresh anomalies, 새로운 변칙을 만들어낸다. 라고 해서 지금 보면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정상과학으로 확고해지고, 그쵸? 확고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것이 합의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고, 그리고 세 번째로 fresh anomalies. 그러니까 새로운 변칙을 또 만들어내는데, 자, 이것은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다 받는 위치예요. 그래서 and is로 될 수 있겠죠. 앞문장 전체를 받으니까 이 앞에서부터 여기 콤마 전까지. 그래서 그것은 eventually 결국에는 trigger a crisis. 또 위기를 촉발하고 그러면서 followed by 그 뒤에 또 무엇이 옵니까? Another revolution이 오고 and so on. 계속 기타 등등 하면서 in a continuous cycle. 계속 이제 순환하는 사이클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라고 하면서 이 문장이 끝나는데 문장이 좀 복잡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면서 지금 보면은 병렬 구조로 지금 adapting하고 producing하고 병렬 구조로 지금 묶여 있다는 것. 근데 병렬 구조도 병렬 구조지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이런 crystallizes하고 adapting하고 producing 한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렇게 콤마 하면서 현재 분사구가 됐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서 이런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위기를 촉발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이제 혁명이 이어지고. 자, 여러분 요거 알아두세요. followed by 하면은 첫 번째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요 by 뒤에 것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여기 또 이제 과거 분사구잖아요. 그래서 followed by가 된 것 여러분들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원래 중간에 생략된 것이 and it이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nd it is가 생략이 됐고요. 요것이 이제 and가 지워지고 it이 지워지고 is가 빙이 되었다가 생략이 되면서 만들어진 과거분사구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순환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혁명이 끝이 아니다. 끝이 절대 아니고 계속 이렇게 끝없는 순환을 한다. 요 말을 마지막에 하면서 이제 이 글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순환 어떻게 된다고요? 정상과학이 됐어. 정상과학이 되고 나서 변칙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또 위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혁명이 일어나는 요 순서를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과학혁명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문장이 아주 기가 막힌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머스 쿤이 굉장히 아주 이 상황을 이런 모든 이런 흐름을 다 꿰뚫어 보는 아주 엄청난 철학자라는 거 우리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 출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살펴봐야겠죠? 주제요, 빈칸, 문장의 위치, 순서, 그리고 어휘가 그 다음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의 추론이 나올 법합니다. 함의 추론 나오고, 그 다음에 어법과 관련해서 서술형이 나올 수 있고 마지막 문장이 정말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치불일치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드리는 일치불일치 그 OX 퀴즈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워크시트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빈칸이 어디서부터 나올 것인지 찾아봐야겠지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네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에 보면은 a state of crisis 이 부분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문장에서 보자면 그 a scientific revolution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빈칸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설명하는 현상의 최종적인 명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 문장이 바로 in a continuous cycle 이라고 해서 자, 과학 발전의 최종적인 본질, 바로 순환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어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의 위치는 무엇이 나올까? 자, 네 번째 문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state of crisis가 이제 빈칸으로 나온다고 했는데요. 자, 이 문장이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보자면 순서가 나오기가 참 애매해요. 순서가 나오기가 정말 좀 어렵습니다. 네, 지금 보자면 네, 일단은 요 마지막에 두 문장이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문장이 B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두 문장 내지는 세 문장 이것이 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휘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자, resist, 저항하다. 저항하다는 어떠한 문장, 어떠한 반의어를 갖고 있는가? 수용하다라고 하는 accept가 반의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pressing. 이게 제가 압박하는, 그리고 긴급한, 절박한, 혹은 무시하기 힘든이라고 하는 어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네, trivial. 사소한이라는 어휘와 반의 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novel이라고 하는 새로운이라는 어휘가 있었습니다. 별로 주목받지 못했어요. 제 수업에서. 새로운. 자, 이거는 제가 항상 새로운 했을 때 ol드라고 하면은 될 것 같지만 문맥적으로 봤을 때의 반의어를 우린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conventional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이라는 의미의 이제 반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outdated라고 했는데요. 자, 시대에 뒤떨어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혁신적인이라는 innovative. 그렇죠? innovative. 이것이 이제 혁신적인이면서 outdated랑 시대에 뒤떨어진이랑 이제 반의어 관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continuous라고 하는데 이 continuous는 뭡니까? 바로 이제 계속되는 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유한한이라고 하는 finite의 반대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함의추론을 말씀드릴 거예요. 함의추론 어디가 나올 것 같으세요? 바로 여섯 번째 문장 되겠습니다. Outdated questions and ideas are set aside and eventually they forgotten. 이 부분이 함의추론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구식 질문과 아이디어가 무시되고 결국 그것들은 잊힌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지만 결국에 그 속 의미를 보자면 간단하지 않아요. 이 과학의 발전이 그냥 단순히 옛 지식에서 새로운 지식을 더하는 누적적인 과정이 아니다. 누적의 과정이 아니고, 그리고 낡은 패러다임 전체가 아예 이제 무관한 것으로 폐기되면서 새로운 틀로 대체되는 불연속적이고 혁명적인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 문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선주로 내겠는가? 첫 번째로는요, scientific progress. 과학의 발전은 in Kuhn's view, 쿤의 관점에서 is not cumulative, 누적적인 것이 아니며 but revolutionary, 혁명적이며 as entire old paradigms and their questions are discarded and replaced. 그래서 그 낡은 패러다임 전체와 그 질문들까지 다 버려지고 새 것으로 대체된다. 이런 말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두 번째 선지로는 for Kuhn. 이 쿤에게 scientific revolution은 mark a break, 단절을 의미하며, 그리고 나서 콤마 하시고 나서 where outdated frameworks are abandoned rather than built upon. 낡은 틀은 축적의 바탕이 되기보다는 자 뭐예요? 그냥 폐기된다. are abandoned를 썼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선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 속의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어법 말씀드릴 건데요.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일단은 첫 번째 문장은 괜찮아요. 네, 두 번째 문장에서 여기 수동태 나온 부분하고요. 그쵸? as 다음에 요 현재 문사 나온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도 별로 이렇게 보일 게 없고 세 번째 문장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두세요. 엔터 다음에 목적어가 바로 옵니다. 이렇게 목적어가 바로 오지 저도 전치사 없으니까 그냥 엔터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장에서는 요 콤마하고 equip with 하는 요 부분, 이 부분이 좀 이제 많이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과거 분사 구분 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host of가 이제 다수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 꼭 복수가 온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as 이거 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이 이제 여기 이렇게 수동태 나온 부분 are set aside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are forgotten 해서 수동태 나온 부분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여기 목적어로 itself 나온 것 잘 알아두셔야 된다. 요거 제가 강조하면서 병렬 구조 makes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알아둘 게 참 많습니다. 수동태 또 그 다음 문장에서 나와서 그리고 요 원이 나온 것 원즈 아니고 원이다. 왜냐하면 paradigm 단수였으니까.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면서 그 뒤에 목적어가 없었다. 요 A Scientific Revolution은 목적보어였다. 이거 알아두시고 마지막 문장은 뭐 제가 말할 것도 없이 현재 분사 구문에다가 과거 분사 구문에다가 그리고 또 콤마하고 위치 나왔어요. 아이고 정신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문장 전체를 서술형 대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주제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공부할 게 많았죠? 일단 한글 주제 말씀드릴게요. 토머스 쿤에 따르면 과학의 발전은 기존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정상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변칙 사례들의 축적으로 위기에 봉착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그런 등장, 그러니까 과학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리고 이 과정은 다시 새로운 정상과학이 되어 순환을 반복한다. 알았지?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서 영어 제목 첫 번째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과학혁명의 구조 그리고 콜론 한 다음에 Kuhn's Cyclical Model 쿤의 순환 모델 알았지? 순환 모델 그리고 두 번째로는 From Anomaly to Paradigm Shift 변칙에서 패러다임 전환으로 콜론하시고 How Science Really Works 과학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Crisis and Creation 위기와 창조 콜론하신 다음에 The Unending Cycle of Scientific Progress 과학 발전의 끝나지 않는 순환 이렇게 세 개가 영어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강에 2번 맞춰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열심히 보냈을 거라고 믿어요. 이 작은 채널에 와서 모르는 이 아줌마를 믿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더욱더 도움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라이크 좀 눌러주시고요. 알겠죠? 여러분, 화이팅이에요.